그 뭐냐, 왜 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 아무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직업 인터뷰 첫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서비스직입니다. 제 친구가 서비스직에서 오래 일을 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메리의 아주 오래된 친구. 모자이크 할 거면서 왜 이렇게 가까이 가? 네. 아무튼 빨리 해주세요. 네. 저 메리와 동갑이고요. 32살이고 무슨 일을 하셨나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4살이냐? 25? 그쯤부터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첫 직업으로 면세점에서 일을 했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면세점에서도 화장품 브랜드에서 일을 했는데 그 화장품 브랜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해외 브랜드랑 토산 이렇게 나뉘는데 토산이라고 하면은 국산 브랜드 화장품을 뜻합니다. 저는 국내 브랜드 토산 쪽에서 일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벌써 지금 그게 10년 전 얘기라 조금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토산 쪽이랑 그쪽이랑 나뉘어서 됐는데 화장품 브랜드에는 기초 화장품 위주로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고 좀 약간 색조 위주로 파는 브랜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초 화장품 쪽 브랜드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에서 일을 하면은 좀 모르시는 분들은 직원이 면세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화장품 브랜드 쪽의 직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면세점 쪽은 화장품 브랜드에 속한 직원입니다. 면세점 직원이 아니고 이제 화장품 브랜드에 속해 있는 직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면세 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면세점에서는 얼마나 일을 했었지? 그때 당시에 이제 1년 정도 일을 했었지. 1년 정도. 면세점은 그 스케줄 근무 맞지? 면세점은 스케줄 근무고 당시에 내가 일했던 인천공항에서는 3교대 근무였고 시간대. 그리고 면세점도 중소 면세점이 있고 대형 면세점이 있어. 세계 뭐 현대 뭐 이런 큰 면세점이 있는데 그런 대형 면세점이 아닌 중소 면세점도 많기 때문에 나는 중소 면세점으로 들어갔고 그런 중소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야간까진 하진 않아. 그러니까 새벽까진 하지 않아. 한 9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면세점 자체가 닫기 때문에 9시까지만 일하고 만약에 대형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좀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빠르게 이제 계약을 해서 될 거예요. 근데 그 면세점을 선택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어? 계기 같은 거?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처음부터 서비스직을 하고 싶진 않았고 근데 나 처음에 너가 면세점 들어갔다고 해서 좀 몰랐어. 약간 얘가 면세점? 약간 이랬단 말이야. 왜? 뭔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는 약간 소극적이기도 하고 맞아. 얘가 면세점에서?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그때 되게 너가 에이스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약간 의미를 했거든. 나는 중국어 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국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처음에 찾았고 처음에는 사실 면세점이 아니고 카지노 쪽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카지노가 속성과 잘 맞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또 막상 또 영종도에서 쪽에서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공항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좀 중국어 활용할 수 있으면서 좀 서비스직 이렇게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 나 같은 소심한 사람도 사실은 면세점이나 서비스 이런 직종이 잘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무조건 소심하다고 해서 좀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든 건 아닌 것 같고 TMI지만 내 MBTI가 ISFP잖아. 맞아. ISF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소심하지만 I의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오히려 타인 대할 때 좀 이런 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런지 그 일을 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온앤오프가 맞아 온앤오프가 확실히 돼가지고 그러면 소극적인 사람도 면세점에서 일하기에는 괜찮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어학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가? 근데 이게 코로나가 중간에 생겨가지고 코로나 직전까지는 좀 중국인들이 많기도 했고 좀 대리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국인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중국어를 좀 많이 할수록 오히려 좋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학을 하나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약간 거기서 우선적으로 뽑나? 어학을 하는 사람들 우대 뭐 이런 하는 경향이 있나? 우대를 해줘. 우대를 해주는데 다만 못해도 할 수 있다. 못해도 우리 매장에도 아예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도 들어왔었어. 어쨌든 판매직이니까 어. 상관은 없다. 면세점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그 ABC 조에 따라서 좀 근무가 조금 바뀌기도 해. 왜냐면 오픈이랑 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매장이 출근을 해야 됐었어. 그럼 혹시 아침 6시 출근이면은 숙소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나? 면세점 안에서? 아니 그런 건 없었어. 그런 건 조금 가까이 살아야겠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면세점에서 셔틀을 해줘. 지원을 해주는 그 지역이 따로 있어. 그래서 최대가 서울 뭐 구로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점이 몇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셔틀을 해줘. 해주고. 그러면은 셔틀은 무료인가? 셔틀은 무료야. 무료야? 셔틀은 따로 비용을 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면세점 쪽에서 해주는 거야. 지원을 해주는. 직원이면? 맞아, 해주는 거야. 참고로 경정도 내에서는 셔틀이 없어.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살 때만 그렇게 하고 면세점에 그 락커가 있어. 면세점 사무실이라고 하지. 그 직원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출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서 이제 면세점까지 보세구역이라고 하거든. 그 면세점 안에 있는 우리 그 들어가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네. 대충 그냥 근데 보세구역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제 패스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직원증? 직원증이 있는데 그거 직원증을 이제 반드시 찍어야 되고 그리고 신기한 게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보세구역이 되기 때문에 보안 요원들 분들이 계셔 거기서.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짐이나 모든 거 이제 옷 같은 거 다 검사하고 그리고 들어가. 거기 혹시 그 유니폼 같은 게 있나? 방금 말한 게 이제 락커에 가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보세구역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제 매장에 이제 그런 진열대 뭐 그런 것들 다 키고 그리고 제거를 아침에 쫙 해요. 벽면이나 이제 그 뒤쪽 제거 이렇게 쫙 합니다. 사실 오픈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절차가.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이제 손님 고객분들 맞이하는 거죠. 응대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면세점은 좀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나? 손님들이? 그날의 항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였어요. 당시에 1위, 한국 1위 기초 화장품이었거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인들한테는 정말 인기가 있는 브랜드였어가지고 그 중국인들이 자주 타고 다니는 저희 이제 중국 동방항공이나 이런 비행기들 특히 그런 항편이 있을 때는 이제 중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막 9대 1이었어요. 중국 고객과 한국 고객의 비율이. 그럼 확실히 중국어를 많이 해야 좀 판매하기도 편하겠네. 근데 오히려 이게 편한 게 뭐냐면은 중국 분들은 이미 정해두고 오기 때문에 와서 이거 줄래? 이러면 그냥 그래 이거 줄게 이런 경우가 있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네.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업셀링이라고 하지. 만약에 내가 이걸 생각하고 온 사람인데 조금 망설여. 그럼 내가 더 이제 윈 라인을 좀 설명을 하면서 소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정말 이게 좋고 이것보다 이 부분이 더 좋고 이 설명을 하면은 좋은 걸 맞아. 유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중국 분들은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 디스플레이가 화려해도 굉장히 내가 이끌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판매하기 쉬운 고객이었던 것 같아. 내 기준에서. 근데 중국인들이 약간 큰 손들이 많잖아. 맞아. 큰 손들이 많아. 제일 많이 샀던 사람이 얼마 정도 샀었어? 나는 중소 면세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고객들이 막 엄청 대량으로 구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없어. 대형 면세일수록 조금 혜택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폰이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면세점을 많이 가는데 우리 면세점에 오는 사람들은 선물용이나 좀 소소하게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개인용. 그때 당시 높았던 게 한 세트로 많이 사기 때문에 제일 비싼 라인이 한 50, 60만 원대였고 그걸 여러 개 사신 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 안 했지만 처음에 오픈할 때 그리고 매일매일 그 환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달러로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를 해? 네, 달러로 되기 때문에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결제할 때 결제 방식을 어떤 걸로 할 건지, 달러로 할 건지, 뭐 원화로 할 건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매일 환율판이 있습니다. 보실 수 있게 고객님들. 그래서 그 환율을 매일 이렇게 바꿔줍니다. 달러, 뭐 위안화, 그리고 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 국적에 따라 다르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야? 다르게 결제할 수 있어.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구나. 카드로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그거 괜찮다. 근데 그거는 처음 아는 사실인데? 그래야 외국 분들도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어. 그치, 그게 편하지. 그렇고 특히 중국 분들은 그 중국에서 사용하는 지푸바오, 알리페이, 맞아. 위챗 이런 맞아. 것도 이제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